자, 전국에 계신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주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원중일입니다. 4월 13일 토요 경마 내용 경마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이제 경마가 끝나면서 4월 이제 중반으로 접어들었고요. 이번 주에 벚꽃이 좀 많이 만개하면서 길거리에 보니까 벚꽃 많이 피어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과천에서도 벚꽃 축제를 이번 주부터 한다고 하는데 일요일에 비 소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요일에 벚꽃 보러 경마장 나오시려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날씨 감안해서 잘 생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좀 인기마 가운데에서 좀 부진했던 마필들, 거기에 좀 부진했던 기수들, 이 경마 팬들의 원성을 많이 들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임기영 기수가 기승을 했었던 신부라는 마필, 그게 좀 경마 팬들 입에 오르락내리락 하더라고요. 상당한 이슈거리가 됐었죠. 인기 1위로 팔렸었던 말이었고 이제 선행을 나갈 수 있었던 뭐 최단 거리의 1번 게이트였었고 현장 3번 게이트. 3번이었어. 네. 3번이었고요. 현장에서 어떤 모습을 관찰했을 때 우선 뭐 진입 거부에 뭐 기수가 낙마를 하는 뭐 그런 모습은 우리가 뭐 여러 차례 보지 않겠습니까? 근데 말이 넘어졌었다라는 거죠. 근데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요. 이제 가면을 씌워놓고 이제 뺑글뺑글 돌리면 말이 어지러워서 중심을 못 잡고 쓰러집니다. 진짜 소처럼 그냥 푹 쓰러져 버려요. 근데 뭐 그런 것들은 뭐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잠깐 뭐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부분은 괜찮다라고 보는데 말이 그냥 완전히 눈이 돌아가 가지고 크게 좀 넘어졌습니다. 어찌되건 말이 좀 작은 말도 아니고 이제 500kg 가까이 500담아 정도 되는 말이 그렇게 흥분을 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서 진입하는 과정에서도 힘을 좀 많이 소진을 했고 뭐 결국에는 기수 없이 이제 집어 넣어 놓고 나서 나중에 이제 임견 기수가 올라탔는데 기수에 만약에 재량이 있었다라면 임견 기수가 아마 기승을 하지 않았을 거로 저는 예측을 합니다. 제가 기수였어도 이거는 띠나 마나 벌써 힘의 뭐 반을 발주기 돼서 다 써버렸으니까. 근데 어찌되었건 기수는 뭐 힘이 없죠. 뭐 시행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문제는 이제 그 당시 경주에 걸렸었던 총 금액이 30몇 억이었다라고 해요. 근데 거기에 뭐 한 30-40%는 신부라는 말이 들어갔는데 그걸 뭐 취소를 시켜야 되지 않았느냐 저는 뭐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뭐 임견 기수가 욕을 들어먹는 게 아니고 그 시행체가 좀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네, 그래요. 저희가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이제 발주대 진입 거부하는 마필들. 그러면은 이 또 거기 유도하는 사람들이 그 또 끌고 억지로 집어 넣으려고 하고 말은 버티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이미 경주에 써야 될 힘을 경주 뛰기 전에 말이 다 써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물론 들어오는 말들도 있긴 합니다만 열의 9은 제 능력 발휘를 제대로 못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것들은 마사회에서 좀 어떻게 개정을 해가지고 그런 말들이 있으면은 바로 경주 제외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마필에 배팅한 경마 팬들도 좀 생각하는 그런 마인드를 마사회에서 가져야 되는데 매출망 올리기 위해서 급급해가지고 또 그 신부라는 말이 자 경마 팬 한 90%는 다 신부 놓고 막건 샀습니다. 그런 강력한 인기마가 그 지경이 돼서 실전에 투입이 됐는데 야 정말 저는 제발 취소되라고 기도를 했었거든요. 제가 현장에서도 녹음을 했고요. 그렇게 야 이거를 뛰게 하는 게 말이 됩니까 하면서 아무쪼록 좀 마사회에서도 그런 것들 좀 빠르게 좀 뭐 어떻게 체계를 바꿔가지고 여러분들 괜히 헛돈 죽는 일이 없게끔 좀 마사회에서도 그런 개정안을 발표해야 되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주에는 이 일요일 날 서울 경마 뭐 전국적으로 비가 내린다고 해요. 강수 확률이 60%입니다. 제 일기 예보가 워낙 이 구라가 많아가지고 비 온다고 했는데 햇빛 쨍쨍하고 한 적도 여러 차례 있지 않습니까? 네, 확률 한 60% 이상 돼버리면요 거의 비가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일요일에는 비가 내린다라는 거
꼭 감안해 주시길 바라겠고 이번 주에도 주중에 비가 좀 내렸잖아요. 네, 그렇죠. 마무리 훈련을 정상적으로 좀 시행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거든요. 어때요? 목요일 날 18조 마방에서 몇 마리 좀 놔주는 거 봤고 나머지들은 모두 다 이제 마무리 조교는 조금 약하게 한 듯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이번 주 관건이 이제 18조 마방의 말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뭐 이런 부분들 잘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무리 훈련 이미 뭐 지난주에 훈련을 끝내놓고 컨디션 조율하는 마필도 있는 반면에 제 체계적으로 이번 주 딱 목요일에 맞춰가지고 훈련하는 마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런 마필들은 좀 타격이 있겠네요. 좀 타격이 아무래도 현장에서 좀 체중 체크를 좀 많이 가장 먼저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무쪼록 오늘 좀 사설이 길었는데 전해드릴 얘기가 아직 좀 더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따로 현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고요. 자, 그럼 토요경마부터 저희가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토요일은 문세영이가 말을 안 타고 일요일부터 기승하죠, 세영이는. 네, 문세영 기수는 일요일부터 이제 기승을 한다라는 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승부처부터 공지를 해드릴게요. 원정일 위원은 중반 5경주, 후반 9경주, 5경주와 9경주를 선정을 하셨고요. 저는 4경주와 8경주를 승부처로 선정을 했습니다. 자, 그럼 1경주부터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1경주입니다. 국상 5등급 1300m 레이스입니다. 원정일 위원의 시각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5번 한양누리는 조금 현장에서 체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승급전이고 뭐 기록도 좋고 다 좋은데 17주 공백을 뚫고 나와가지고 조교가 좀 원활하지 않습니다. 체중이 좀 불어서 나온다라면 의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 재관상이라고 하는데요. 이 발굽 딱딱한 부분하고 말랑말랑한 부분 그 사이가 좀 찢어져가지고 휴양을 하고 나오는 상황인데 조교 때 모습도 그렇고 발주 능력도 기본 베이스가 조금 약한 말이라서 혹시라도 늦발주하고 못 올라올 수 있는 상황까지도 좀 염두를 해두셔야 되겠다 좀 말씀 좀 드릴게요. 5번 한양누리는 현장 체크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현장에서 이제 3번 제마트급이 인기를 많이 모아줄 텐데 저는 안쪽에서 좀 기습을 때리고 나간다라면 마무리 이 뒷직선에서의 어떤 힘 그리고 직선 주로에서의 어떤 힘도 굉장히 좋은 말이 안쪽 1번만 미사일 캔디입니다. 그래서 3번 제마트급도 괜찮은 말이기는 한데요. 안쪽 1번 미사일 캔디의 안장 변화 그리고 안쪽에서 쏘고 나가는 그림까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목요일 날 정상적으로 훈련이 안 됐던 이유는 이제 추가 설명을 해드리면은 비가 주중에 내려가지고 이제 뻘밭이라고 하잖아요. 저희가 뻘주로 주로가 정상적인 주로가 아니고 불량 상태의 주로이다 보니까 이제 사고 위험도 있고 해서 스피드를 세게 올려주질 못합니다. 주로 상황이 그런 거 보면은 토요일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 주로 상태는 이 주중에 내린 비 때문에 조금은 가볍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미사일 캔디 요거는 꼭 W 표시해 두시고요. 선행 받으면은 주로 덕까지 보면서 버텨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사일 캔디는 여러분들께서도 좀 관심마로 생각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밖에 마필 가운데 이 4번 태풍 아이즈도 지금 좀처럼 이 자기 능력을 100%다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아쉬움이 있는데 이제 아마 요번에 효종이가 또 말의 능력을 제대로 못 이끌어내면은 이제 37주에서도 등짝을 한번 바꿔볼 것 같아요. 일단 효종이가 이번 주 직접 훈련하면서 잘 만들어놨고 상태나 걸음은 이상 없습니다. 그 능력을 이 실전에서 100% 발휘만 해준다라면은 여기서는 밀리는 말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2경주 보겠습니다. 국산 6등급 1000m 레이스입니다. 원정일 위원의 시각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자, 빅토리 메이 4번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런 경험이 있는데요. 이 발주하고 나서 방해를 받고 이제 꾸벅하면서 기수가 중심을 잃고 가장 중요한 이제 등자가 빠지면서 경주를 망치는 경우가
뭐 많지는 않습니다만 한두 번 정도는 기술하면은 경험을 하는 그런 불상사가 발견이 됩니다. 근데 직전에 이제 4번마 빅토리 메이가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중요한 거는 12주의 공백인데요. 이거는 크게 병력 사항이 없이 휴양을 하고 나오는 겁니다. 이제 그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 바닥에서 문성혁이를 데려다가 4차권까지 업고 왔어요. 말 자체가 그냥 업고 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말이 기수가 이제 중심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쿵떡쿵떡 엉덩방아를 막 찌면서 오게 되면은 말이 무리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것도 또 데뷔전이었어요. 어린 앞말이었고 그냥 기본기 자체로 사이즈로만 본다라면 정상적인 발주만 만들어진다라면 저는 4번마 빅토리 메이가 여기서 안 될 이유가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직전에 등자 빠지고 아쉬움 충분히 가지고 있는 기본기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4번 빅토리 메이 추천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직전 경주 성적 자체가 크게 의미는 없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기록, 성적 이런 건 의미가 없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도 그런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이 정도까지 뛰었다라는 것은 기본 베이스가 좀 깔려 있는 말필이다라고 평가를 내려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 체크해 두시길 바라겠고요. 이 훈련 과정을 통해서 지금 변화가 오기 시작을 한 게 이 외곽에 있는 10번마 스피드벨이거든요. 망아지 기질이 너무 심합니다. 옆에 누가 달라붙으면요 말이 겁이 많아가지고 쫄아버립니다. 제대로 뛰지를 않아요. 자, 이런 마필들은 이제 강력한 좀 병합 조교를 이제 시행을 하면서 순치하는 게 일반적인데 일단 스피드벨이 요번에는 그 망아지 기질이 아직 순치되진 않았습니다만 혼자 칠 수 있는 최외곽 게이트를 배정받았습니다. 이제 지 옆에 누가 없는 그런 조건 환경 속에서 이제 경주 운영을 할 수 있게 됐다 이거죠. 훈련 때에도 일요일 날 1경주에 나올 겁니다. 이 강력한 인기마로 팔리는 솔리드라는 말을 안쪽에 붙여놓고 외곽에서 혼자 한번 뛰게 해봤는데 걸음이 뭐 시원하게 잘 나와요. 그 정도의 모습이라면은 이 10번마 스피드벨도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꼭 관심권에 두셔야 될 마필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3경주 보겠습니다. 국산 6등급 1000m 레이스입니다. 원정인을 위원회 시각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망아지 한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선행마가 많다라는 거는 눈에 보여지는 상황인데 선행을 좀 욕심을 좀 낼 수 있고 발주에 좀 중심을 두고 조교를 시행한 이제 5번마 골든 앵글입니다. 자, 31.4방 마필이고요. 뭐 주행 검사 뭐 신청은 좀 많이 했는데 뭐 출전 취소도 당했었던 모습이 있고 가장 좋아진 거는 지금 발주입니다. 발주가 눈에 확 들어오면서 말의 변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4월 5일날 주행 검사했으니까 이제 뭐 일주 만에 주행 검사하고 뭐 바로 출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조교 자체는 많이 없고요. 발주에 많이 신경을 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선행에 욕심을 부릴 수 있는 5번마 골든 앵글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전 경험을 한 마필 가운데 4번마 프라잉 퀸이 직전 경주 문세영이가 기승을 하면서 야, 이거 세영이 바람 아닌가 싶었는데 직전 경주 비로소 이제 잠재 능력을 발휘를 했습니다. 자, 세영이가 토요일날 말을 못하기 때문에 김용근으로 안장이 교체되긴 했습니다만 지난주부터 용근이가 직접 훈련하면서 이 주행 완성도는 직전 입상했을 때보다는 조금 더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마들과의 대결이기 때문에 레이스 운영만 잘해주면은 직전과 같은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찬스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번 3경주는 실전 경험마 중엔 4번마 프라잉킴 먼저 보시면 되겠고요. 데뷔전에 나서는 시네마 가운데 5번마 골든 앵글의 선행 가능성을 주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700m 레이스입니다. 여기는 김주원이가 토요 경마 준비한 전반부 최대 승부처입니다. 자, 오늘 방송 메인 승부처로 준비를 했고요. 자, 먼저 원정일 위원의 관심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거리가 늘수록 좋다라고 판단이 됐었는데요. 4번마 메이슨의 보강된 순발력 그리고 가지고 있는 주폭이 잘 통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4경주는 제가 오늘 전반부 가장 세게 붙는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마필 최근 2번 연속 똑같은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렸어요. 이거는 향후 장거리에서 많이 뛸 말이고
이제 단거리 경험 끝나고 나면은 마방에서 장거리에 바로 출사표를 던질 거다. 그때 한번 노려보자. 자, 드디어 코너 4개짜리 이제 1700 긴거리, 좀 이 중거리보다 다소 좀 긴거리 이 경주에 출전을 했습니다. 혈통적으로 봐도요, 혈통적인 구성 자체가 단거리형이 아닙니다. 중장거리형에 가까운 마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이 주행하는 모습을 봐도 중장거리에 더 어울리는 마필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마방에서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편성이 없다 보니까 6등급이라 긴거리 편성이 많지 않다 보니까 좀 출전하는 게 제한적이었는데, 드디어 이제 1700 편성이 되면서 이마필이 이번 경주 제대로 한번 때리기 위해 출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사전 인기도가 아직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기도를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말씀드리진 못하겠습니다만, 대충 액면상으로 봤을 때는 인기도에서 살짝 밀려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당 메리트도 좋고요. 이번에 찬스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한 수 위입니다. 1700거리라면은 얘가 한 수 위의 주력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부 이마필 가지고 손 걷어붙이고 제대로 한번 막건 사보는 것으로 할게요. 갖다 붙일 말도 이 거리적인 부분을 감안해 봤을 때 막건에 데려갈 말은 인기마 한 마리, 복병마 한 마리, 배당마 한 마리, 딱 3마리입니다. 3마리밖에 없어요. 인기마 한 방 때려놓고 복병마, 배당마 받쳐가면은 뭐 넉넉하게 환수가 나오는 경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일찌감치 욕심 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4경주 김주원이가 긴거리 나오기만을 기다렸던 그 말 가지고 여러분들과 멋지게 한번 전반부 판때기 뜯어버리고 출발을 하겠습니다. 자, 5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700m 레이스고요. 여기는 원정열 위원이 준비한 쇼부 채찍 승부입니다. 자, 이번 5경주는 김기배 기수 데뷔 40주년 기념 경주인데 정작 주인공이 말을 안 탑니다. 김기배 기수가 말을 안 타고요. 자, 과연 원정열 위원이 어떤 막건 가지고 여기서 쇼부 채찍 승부를 들어가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김기배 기수가 이제 김기배 옹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농담으로. 40주년인데 제 나이가 이제 45살이거든요. 네. 5살 때부터 말을 타셨다는 얘기네. 대단하다. 보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그냥 서비스로 이렇게 뭐 하나 태워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뭐 어찌 됐건 자, 면공주는 쇼부 채찍 들어갑니다. 2000살 실망이 좀 많았다라고 해요. 37.5방에서 이제 발주적인 부분도 좀 문제가 있었고 뭐 점프하면서 약간 뭐 늪발동이 걸렸었죠. 부담 중량만 이빠이 오봉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레이스 편성도 좀 약해져 있는 상황이고, 어찌되었건 이제 2000살이 많은 인기를 모아줄 텐데요. 요놈 놓고 들어가는 경주가 아니고요. 나머지 애들 중에도 뭐 앞선에 좀 공략을 할 수 있는 놈들, 뭐 에코 골드가 있겠고, 뭐 안쪽에 3번 라이징 삭스가 있겠고, 휴양 갔다 와서의 어떤 변화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2번 뭐 문앤 플라잉, 뭐 요 정도 현장 배당판 좀 흐름을 잡아줄 수 있는 애들인데요. 뭐 말 그대로 쇼부 채찍입니다. 승부가 걸려 있는 말을 제가 확인을 했고요. 최근에 왜 못 뛰었냐라고 원정일이 되짚어본 결과 못 뛴 게 아니라 안 뛴 겁니다. 대충 탄 거예요. 대충 탄 거라고 치기에는 조교도 굉장히 좀 안일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번에 조교 확인을 했고요. 확인한 결과 이번에는 승부의 칼을 좀 뽑아 들은 것 같습니다. 편성 만만하다. 마방에서 승부 의지 아주 강하게 나오는 놈. 자, 그놈 놓고 승부를 들어가 볼까 합니다. 쇼부 채찍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승부 걸려 있는 놈. 그놈이 근데 배당 하나짜리 아주 짭짤한 배당으로 들어올 수 있는 확인까지 여러분들께 말씀 좀 드려볼게요. 자, 이번 경주는 철저하게 배당으로 공략하는 서울 5경주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기배 기수 데뷔 40주년 기념 경주에 원정일 위원이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배당으로 승부가 되는 레이스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언뜻 들어도 지금 인기말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안에 놓고 때리는 말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 복병마를 가지고 여기서 승부를 보는 것 같아요. 그 복병마에 대한 자세한 내용,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이번 경주에 임하는 건지 이런 것들 원정일 위원의 본 예상 내지는 현장 속보를 통해서 여러분들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6경주입니다. 국상 5등급 1000m 레이스입니다. 원정일 위원의 시각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좀 작심을 하고 조교를 하더라고요. 이제 9번 해왕인데요.
선행마는 뭐 몇 마리가 좀 보여집니다. 외곽에 이제 열돌 레이스 트리플도 좀 빠르고 뭐 안쪽에 4번, 6번 이런 애들 좀 빨라 보이는데 스타트에서는 이제 바구르니가 맘만 먹으면 모래는 안 맞힐 수 있어요. 그래서 외곽에서 감고 올라오는 모습 속에서 그 걸음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겠느냐. 또 가장 또 주목을 받는 거는 우연한 어떤 병합이었다라고 보는데요. 조교 때 싱그러운 검이 쓱 지나가니까 해왕이 이제 쓱 갖다 붙입니다. 근데 그 따라가는 걸음이 저는 느낌이 확 오더라고요. 그래서 9번 해왕 조교 한 만큼만 뛰면은 여기에서는 올 수 있는 기본 베이스는 깔려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조건으로 봤을 때에는 4번마 피렌체 힐이 경주 조건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뭐 안쪽에 빠른 말들 파이널 스톰이나 이 새로운 캡틴 그 밖에도 외곽에 빠른 말들이 이제 초반 격돌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엿보이는 레이스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가장 돋보이는 걸음을 보일 수 있는 말은 누군가 이걸 찾아보니까 그래도 4번마 피렌체 힐이 가장 돋보일 수 있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6경주는 이 4번마 피렌체 힐 그리고 원정일 위원회 추천마 9번마 해왕 이 두 마리를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300m 레이스입니다. 원정일 위원회 시각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 기수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더 스파이커가 나오는데 직전에 대가리 팔려 주고 이제 부러졌습니다. 뭐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함께 해주셨던 팬분들께서는 아유 기수말 듣지라고 해주셨을 텐데 뭐 어찌됐건 이번 경주는요 원정일에 추천하는 4번마 파이트 투데이입니다. 데뷔 전에 말이 알아서 끌고 왔어요. 주행도 괜찮고요. 모래 맞는 느낌도 괜찮고 직선주로에서 하만식 기수가 안으로 좀 치고 들어오면서 또 방해도 좀 당했었고 뭐 기본 베이스는 뭐 출중하다라고 봅니다. 저는 4번마 파이트 투데이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훈련 봤을 때는 파이트 투데이 와 정말로 많이 뛸 것 같더라고요. 지금 빅투아루가 이제 한국 무대에 데뷔하고 나서 97승을 지금 거두고 있습니다. 100승을 코앞에 두고 있고요. 또 외국 용병 기수들은 국내 기수들과 다르게 제한적으로 국내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이 100승이 주는 값어치가 정말로 남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빅투아루 결혼식까지 올해 올리고 나서 이제 또 새 신랑이 돼서 열심히 말 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주목해서 응원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는 뭐 이번만 더 스파이커도 말은 괜찮습니다. 말은 괜찮고요. 5번마 대군천하가 인기 많은데 다 승부는 이빠입니다. 어차피 현등급에서는 이제 레이팅 때문에 이제 고부중을 달고 뛰어야 되는 운명이에요. 용근이가 계속 탄다라는 가정을 세워놨을 때는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승급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주행 중 끄는 악벽이 있는 마필인데 그 부분을 김용근이가 적절하게 제어해 준다라면은 뭐 직전 정도는 충분히 뛰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 7경주는 뭐 큰 배당보다는 그래도 눈에 보이는 인기만 해서 레이스가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이 4번마 파이트 투데이 그리고 5번마 대군천하 두 마리는 여러분들 꼭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8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1400m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김주원이가 준비한 오늘 토요경마 상한가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제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번 상한가 승부는 지금 이번 주에도 미리 좀 출전 등록을 해놨던 경주들이 몇 개가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번 경주에 지금 출전한 말도 있고요. 이게 지금 하나하나 파헤쳐 가보면은 정말로 재밌는 경주가 이번 8경주가 아닌가 싶어요. 일단 당일 인기를 좀 모을 수 있는 마필들이 몇 두가 있습니다. 근데 김주원이가 노리는 건요. 이 저배당 막건이 아니고 노리는 거는 중배당 한 방입니다. 배당이 10배 이상은 무조건 나오는 금악권으로 이 승부를 들어갈 예정입니다. 왜 금악권을 노려야 되는지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남들 좀 안 사는 막권인데 금악권으로 저희는 상한가를 한번 노려보는 것으로 하겠고 보험용으로 깔아가야 될 말 한두 마리 정도만 안전장치를 걸어둘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최하 제가 봤을 때 이거 손해보는 장사는 안 할 것 같아요. 제 생각대로 레이스가 풀리면은 여기서 상한가 치는 거고 제 생각에 살짝 꼬인다 하더라도 보험 쳐놓은 게 있기 때문에 손해는
안 보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상한가 승부는 일단 뭐 적중은 저는 기본적으로 나오는데 이제 노리는 게 오느냐 마느냐 이 싸움인 것 같아요. 이왕이면은 노리는 거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같이 좀 한 배 타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광고를 계속해서 안 해서 그렇긴 합니다만 상한가 승부를 지난주도 3일 연장 다 잡아드렸습니다. 좋은 배당들 잘 잡아드렸던 거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라 생각을 저 역시도 하고 있고요. 이번 주도 좋은 배당으로 준비한 상한가 승부니까 이번 8경주는 여러분들 꼭 놓치지 마시고 시원하게 한번 상한가 노려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9경주 보겠습니다. 국산 4등급 1700m 레이스고요. 여기는 원정일 위원이 준비한 오늘 토요 경마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이 거리에 대한 부분이 관건인 말을 비롯해서 공백을 가지고 있는 말도 있고요. 재밌는 경주가 아닌가 싶은데 과연 원정일 위원이 어떤 식으로 메인 승부를 여기서 들어가는 건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지금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00m입니다. 이제 국내산 4등급 편성이고요. 어느 정도 이제 걸음의 완성도가 쌓여져 있고 어느 정도 이제 자기 밥벌이들은 충분히 해주고 있는 그런 애들이 어떤 접전 구도라고 보시면 돼요. 6번 스트롱러너, 9번 도끼블레이드 뭐 요 정도 안쪽에 외곽에 12 행복스타 그리고 안쪽에 1번 베스트라인 가장 이제 구심점이 될 수 있는 게 이제 9번마 도끼블레이드가 되겠죠. 요 놈의 내용을 알고 들어가야 메인 승부의 포인트를 정확하게 짚고 들어갑니다. 도전장을 내밀었어요. 18점 하방에서 아예 좀 장거리를 나가보자 해서 이제 이번 1700에 나왔는데요. 얘가 왜 여기 지금 1700에 나와 있는지를 알아야 메인 승부를 잡을 수가 있어요. 이걸 모르면 얘가 1700이 될까? 후디엄 여파가 좀 계속 있는데 코너 4개짜리가 될까? 안 될까? 자, 이 부분을 알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모른다라면 여기에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얘를 확실하게 빼고 들어가야 될지 아니면 아예 놓고 후착을 좀 잡아야 될지 이거를 알아야 메인의 포인트를 잡을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재차 강조드리겠습니다. 뭐 긴 말 필요 없습니다. 현장에서 9번 도끼블레이드의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정일 위원이 준비한 메인 승부처입니다. 도끼블레이드가 핵심인 경주죠. 공백을 갖고 나옵니다. 후두 성형 수술을 받고 오랜만에 출전을 하는데 과연 도끼블레이드가 짐칸지 뻥칸지 원정일 위원이 정확하게 짚어주신다고 하니까 이번 9경주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이 원정일 위원과 여기서 좋은 승부 한번 연출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10경주입니다. 2등급 1900m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원정일 위원의 시각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뭐 점핑 출전한 말도 있고 현등급에서 나름대로 좀 경쟁력을 쌓고 있는 그런 모습도 있고 근데 이제 부담 중량적인 부분도 또 격차가 조금 납니다. 저는 6번 막 OK 연답 추천드립니다. 최근에 뭐 보인 게 없어요. 뭐 작년 초반기 때 대상 경주 몇 번 출전을 하고 완전히 뭐 꼬랑지를 말고 휴양 갔다 와서도 그렇게 큰 능력을 보이지 못합니다. 자, 중요한 건 깨질만한 레이스에 출전을 했어요. 자, 글로벌뱅크 레이스였고요. 작년 11월 24일 날 글로벌뱅크 레이스였고 직전 경주는 뭐 대상 경주 실버골프 청수여걸 레이스였고 뭐 안 될 수 있는 레이스였죠. 자, 이번에는 편성 자체가 상대마가 이제 4번 금비랑하고 이제 점핑 출전한 몇 마리 그리고 외곽에 뭐 9번 1번 정도 저는 6번 OK 연답이 이번엔 찬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6번 OK 연답 추천드리면서 정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4번마 금비랑을 좀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월초 이 둘째 주 경마 주간에 나오려고 했어요. 근데 지난주에 2등급 편성이 장난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난주 월요일 날 계획을 바꿔버렸습니다. 아니다. 다음 주에 나가자. 지난주 말고 그러니까 이번 주에 나오자 해가지고 빨간 제킹을 월요일부터 다시 달고 그냥 훈련을 이 금비랑이 실시를 했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나왔으면은 저는 안 됐다라고 봐요. 워낙 2등급 편성이 강했기 때문에 안 됐다라고 보고요. 지난주에 나왔어도 똑같이 57이거든요.
57의 그 강자팀에서는 승산이 없었다라고 27조 박병일 주교사도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한 주 더 밀어가지고 나온 게 저는 되려 약이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컨디션 맞추기가 조금은 어려웠을 것 같긴 한데요. 마무리 훈련 때 보니까 그래도 자기 컨디션은 잘 유지하고 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57kg 승부를 하기 위해서 빨리 1등 올라가기 위해서 한 주 밀어가지고 나온 마필이니까 뭐 승부 의지는 말할 것도 없이 최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10경주는 이 능력마, 원래 능력마입니다. 이 6번마 OK 연답, 거기에 4번마 금비랑 두 마리 방송을 통해서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경주입니다. 3등급 1200m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경주는 일요일도 그렇고 토요일도 그렇고 정말 엄청난 혼전 구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원정일 위원의 시각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경주는 진짜 혼전의 혼전을 거듭하는 경주예요. 진짜 안 되는 말도 없고요. 된다라고 진짜 자신하는 말도 없을 정도로 상당히 혼전도인데, 일단은 그냥 제 그림 속에 전개를 한번 쭉 그려보면 게이트 딱 열리자마자 안쪽에 1번 스톰라이커하고 7번 야오 스마트캣이 가장 먼저 빠르게 좀 이탈을 해줄 것 같습니다. 가라가라가 같은 경우는 지금 발주 부분에서는 조금 침체되어 있던 모습이기 때문에 17이 아마 땅 쏘고 나가면 그 다음에 자리를 잡을 게 이제 11 그레이삭스거든요. 31점 하방에서 이 말을 가지고 사실상은 직전 경주 그냥 뛴 거예요. 말 상태도 별로였고 그렇게 뭐 좋은 상태가 아니었는데 패출혈 여파가 좀 있었기 때문에 마방에서도 얘가 이렇게 뛸지 몰랐었다라는 내용을 좀 전달해 드릴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뛰었다라는 거는 상당히 좀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직선주로 해서 또 50m에서 또 방해를 또 당하는 모습까지 연출이 되면서 아쉬운 입상권. 저는 11번마 그레이삭스가 이번에 편성 아주 제대로 만났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11번마 그레이삭스의 선입전개, 꽃전개 그려진다 말씀드리면서 정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혼전도가 너무 있다 보니까 진짜 원정일 위원의 말대로 누가 하나 된다 안 된다 쉽게 논하기가 어려운 경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또 이런 걸 정리해 드리는 게 저희 전문가들의 몫이기 때문에 일단 정리를 좀 간략하게 현장에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해드리는 것으로 하겠고요. 일단 방송을 통해서는 저도 한 마리 먼저 추천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원래 이렇게 혼전도가 있는 경주, 이런 경주는요 무조건적으로 좀 편하게 전개할 수 있는 이 마필이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편하게 전개할 수 있느냐? 바로 이 선행을 나가는 말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1번만 스톰라이커가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이 편성상으로는 분명 조금 더 이득을 볼 수 있는 마필이 아닌가 싶고요. 지금 선입권부터 추인권까지 이 초중반 자리 싸움이 너무나도 치열하게 흘러가는 그런 레이스다 보니까 이런 경주에서는 그냥 한 1, 2마신 앞에 먼저 뛸 이 선행마가 버텨내는 그림이 상당히 비일비재 연출이 되고 있다는 것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 저는 1번마 스톰라이커의 선행 버티기 가능성을 일감으로 보고 있고요. 일단 원정일 위원이 추천했던 11번마 그레이삭스 역시나 선입권에서는 좀 돋보일 수 있는 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저 역시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11경주는 현재 방송을 통해서 결론을 내기보다는 현장까지 조금 더 마필 상태 그리고 마방 내용 저희가 한 번 더 면밀히 확인하고 살펴보고 나서 결정을 해드리는 것으로 할게요. 자, 일단 1번, 11번 두 마리는 체크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토요경마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번 주 이제 일요일날 비 소식도 있고 해서 또 주중에 내린 비 때문에 주로 상태가 어떨지 정말 궁금합니다. 일단 토요경마는 여러분들 주로 상태 꼼꼼히 체크해 주시면서 좋은 결과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현장에서 다시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